마지막입니다. 힘드시죠? 혹시 뭐 어머니들 자녀분들 우리 학원에 뭐 다니고 있는 게 있나요? 과목이? 제가 알기로는 국어는 지금 아무도 안 다니고 있는데 아, 아, 특강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제1구 국어 내신 어떨지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애가 이제 시험 보면 어떻게 나올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접니다. 자, 제1구 시험 국어 시험 특징이요. 모의고사 지문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혹시 뭐 자녀분이 첫째신가요? 아니면 둘째? 첫째, 첫째시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한 1년에 4번 정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수능 비슷한 겁니다. 수능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을 보는데 수십만 명이 보는데 거기에 출제됐던 지문을 꼭 한두 개씩 시험에 끼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조금 이따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 제1구 국어 시험이 그렇게까지만 어렵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동네에 있는 학교 5개가 있잖아요. 이 동네 학교 5개 중에서 제1구 시험 정도면은 문제를 그래도 괜찮게 합리적으로 잘 내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야 어떻게 이걸 맞추냐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도 있는데 제1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학교 수업 잘 따라오고 학원 수업 잘 따라오면 대부분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근데 문제가 한두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게 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일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우리 애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모의고사 나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외부 지문 내가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인가.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거 학교 선생님 따로 수업을 안 해주세요. 그냥 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외부 지문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예고되지 않은 지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덜렁거리는 친구들은 이게 문제가 돼요. 덜렁거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수가 한두 개로 실수를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등급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함,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 이 두 가지를 제가 답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습니까? 네. 자, 보시고 저희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요 작품 해설은 당연한 거고 외부 지문이 잘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부 지문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 어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문이 나왔을 때 정답을 골라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예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은 이 친구가 이걸 답을 왜 이걸 답이라고 생각했는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들 같은 데서는 문제를 일주일에 뭐 내신 대비 100문제도 주고 200문제도 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전교권 아이들이라면 그런 걸 모두 다 소화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린다기보다도 선택지 하나하나에서 모르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들이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법에서는요. 문법 용어 이해는 당연한 거고 문법 체계 파악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본인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학하고는 다르게 문법은요. 이론을 공부했으면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패턴을 익혀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질의 문제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주 숙제가 나가는데 이제 주간지라고 나갑니다. 자, 모르는 단어를 직접 찾아본 다음에 작품 분석하고 틀린 문제 이유 정리하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요 저희가 매일 확인하고 있고요. 제가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오는 곳이고, 그죠? 잘하고 싶어서 오는 곳인데 공부 뭐 맞았어, 다 맞았어. 그래서 질문 없니? 네, 없어요. 집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정말로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는 저는 꼭 옆에다가 맞든 틀리든 써오라고 합니다.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래서 정답이 돼야 돼 같은 식으로 저희가 다 일일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답이 나왔죠. 그렇죠? 철저한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한 기출문제 풀이로 마인드를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도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라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빈칸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는 구술 테스트도 해가면서 옆에 앉혀놓고요. 네. 강의식 수업도 물론 하지만 클리닉 때는 무조건 1대1입니다. 제 옆에 앉혀놓고 물어봐요. 이해했는지, 네가 아는 게 맞는지. 자, 이렇게 해서 성적 올린다. 뭐 세 가지 나왔는데 수업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사가 수업 못한다는 얘기는 너무 어이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잘한다고 얘기할 거고 교재와 관리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에 선생님 필기해 주신 거, 중요하다고 설명하신 거 제가 일일이 학생들한테 받아서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를 쓴다기보다도 무조건 학교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자, 비문학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그때 이 지문을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해한 거를 단락별로 정리해봐라. 그리고 학원에서는 그걸 교정해 줍니다. 이거 놓쳤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문장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니? 등등. 제 수업의 목적은 아이들이 바쁜 학원입니다. 아이들이 바쁘게 만들고요. 자, 문학도 기출을 통해서 외부 지문 대비,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답 고르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저는 그런 거는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아이들이 손을 움직여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답을 골랐는지 또는 이게 답이 안 되고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등등을 꼭 학생들을 보고 하라고 합니다. 자, 내신 대비 교재 당연히 다 저희가 다 만들고 있죠.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어디 뭐 문제만 100개, 200개 주는 그런 학원이랑 다르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학교 필기, 학교 수업, 학교 선생님 프린트 다 확인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관리는요. 우리의 공부 어떻게 할까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내신 대비 때는 이제 수업 출석하고 수업 태도는 물론이고요. 개인 과제도 나가는 게 있고 수업 필기가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학교 수업 필기예요. 학교 수업. 그래서 네가 뭐 국어 든 날이 언제니 잘 물어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들었다 그러면 월요일에 국어 수업 끝나고 뭘 어떻게 필기했는지 저한테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도 잘 듣게 집중해서 잘 듣게 만들고요. 이걸 저희가 다 일일이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놓친 게 있으면은 꼭 그걸 하라고 하고 안 하면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과제 확인을 하고요. 수업 결과나 문자 같은 것도 학습평원 잘 파악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학원만 보내놓으면은 우리 아이가 국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집에서 신경 쓸 거 없게 저희가 잘 만들겠습니다. 학생 사례인데 지금 두 학생이죠. 자, 뭐 어떤 친구는 이제 3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머리가 명석한 친구였습니다. 나쁜 친구가 아닌데 끈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문제 몇 개 풀고 자기가 이해가 됐다 싶으면은 그냥 가려고 하는 좀 그런 친구들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똑똑한데 게으른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은 근데 제1구 문제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문제로 객관식으로 다 맞았으니까 그래 너 가도 되겠다가 아니고 앉혀서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봐, 요거 한번 설명해봐 등등 자꾸 아이들한테 구술 테스트를 시켜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100점 받고 오더라고요. 자, 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요 친구는 86.4 학원을 안 다녀본 친구입니다. 근데 학원을 처음 다녀본 다음에 이 친구가 학교에서 수업도 물론 좋지만 학원에서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대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같은 데서 그 나왔던 거 학교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그런 지문들을 제가 잘 대비를 해주니까 바로 100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 제 설명 여기까지. 혹시 국어 관련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